언젠가는 매일 아침 알람 소리에 쫓기지 않는 삶을 살고 싶다. 많은 직장인들이 이런 꿈을 품고 살아갑니다. 아침 지하철 안에서, 점심시간 회사 근처 공원 벤치에서, 야근 후 혼자 집에 돌아가는 밤길에서 마음속으로 다짐하죠. 파이어족처럼 살아보자. 50살 전에 은퇴해서 자유롭게 살자. 이 꿈은 단순한 은퇴가 아니라 경제적 독립과 출근 없는 자유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계획대로 잘 되는 듯 했지만 시간이 지나며 예기치 못한 변수들이 생기고 예상보다 길어진 노후는 돈을 집어삼키는 블랙홀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느새 출근 없는 삶을 꿈꿨던 그 사람은 다시 보안복을 입고 아파트 경비실에서 명절 선물 대신 감시 모니터를 마주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은 바로 그런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파이어족이 되고자 했지만 결국 63세의 경비원이 된 한 남자의 사연을 중심으로 우리가 은퇴 준비를 다시 돌아봐야 하는 이유를 진솔하게 풀어보겠습니다. 본문 파이어족의 그림자, 그리고 현실. 1. 63세 경비원 이 씨 자산 6억으로 조기 은퇴했지만 10년 만에 무너졌다. 이 씨는 50세에 회사를 그만뒀습니다. 자산은 대략 6억 원, 아파트 포함해서요. 주식도 좀 있었고 연금 저축도 준비되어 있었기에 그는 자신이 충분히 준비된 파이어족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첫째, 생활비가 생각보다 많이 들었습니다. 막상 출근을 안 하니 여유 시간이 생기고 그만큼 소비가 늘어났습니다. 주말마다 등산, 평일에도 외식, 가끔 해외여행까지. 1년에 3천만 원 정도로 충분할 거라고 예상했지만 실제로는 4,500만 원 가까이 쓰였습니다. 둘째, 주식시장이 무너지자 자산이 반토막났습니다. 2020년대 초중반 몇 번의 조정장에서 손실이 커졌고 생활비 마련을 위해 주식을 팔자 손해는 더 커졌습니다. 셋째, 연금 개시는 너무 늦었습니다. 국민연금은 65세부터 받을 수 있었고 개인연금도 60세부터 수령이 가능했지만 그는 50세부터 생활비를 꺼내 써야 했습니다. 결국 61세 무렵부터 생활비가 모자라기 시작했고 62세엔 적금을 깨고 63세엔 경비원 일을 시작하게 된 겁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출근 없는 삶을 꿈꿨지만 결국 다시 출근하게 됐네요. 이젠 알람 맞춰서 일어나고 교대 근무하고 휴일엔 쉴 수 없어요. 파이어족이었던 시절이 꿈처럼 느껴집니다. 2. 전직 IT 전문가 박 씨 부동산 투자 실패로 노후가 무너진 사례. 박 씨는 IT 분야에서 잔뼈가 굵은 55세 남성이었습니다. 연봉도 높았고 퇴직금도 2억 원 넘게 받았습니다. 그는 서울 집 한 채만 있어도 노후 걱정 없다고 생각하며 은퇴 직후 가진 현금으로 지방 아파트 2채에 투자했습니다. 세입자 받아서 월세 수익을 만들고 나중엔 시세 차익도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부동산 규제와 금리 인상 여파로 집값은 떨어졌고 공실도 잦아졌습니다. 월세 수입은 줄어들었고 관리비는 늘었습니다. 세입자 퇴거 소송까지 겪으면서 스트레스가 극심해졌고 3년 만에 매물로 내놨지만 시세보다 20% 낮춰도 팔리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는 퇴직금을 사실상 날린 셈이 되었고 59세부터 공사 현장 보조로 다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투자로 은퇴를 준비하려면 진짜 공부를 많이 해야 해요. 부동산은 시간 지나면 오른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제 시간만 빼앗겼죠. 3. 56세 주부 출신 최 씨 파이어족 남편 덕에 은퇴했지만 다시 마트 계산대로. 최 씨는 남편이 53세에 은퇴하면서 부부가 함께 조기 은퇴의 꿈을 꿨습니다. 남편이 금융사에 다녔고 두 사람 합산 자산이 7억 정도 있었습니다. 강원도에 작은 집을 짓고 텃밭 가꾸며 살자는 계획이었죠. 처음엔 행복했습니다. 매일 같이 산책하고 동네에서 봉사활동도 했습니다. 그런데 3년쯤 지나자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남편은 경제적 압박감에 우울해졌고 두 사람은 생활비 문제로 자주 다투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최 씨는 동네 마트 계산원으로 다시 일하게 됐습니다. 시급 1만 원 남짓, 하루 4시간. 몸은 피곤했지만 오히려 마음은 편해졌다고 했습니다. 내가 뭔가 벌고 있다는 느낌이 사람을 살게 해요. 파이어족이 되자고 했던 남편은 요즘도 후회만 반복하거든요. 결론 파이어족, 다시 생각해봐야 할 때입니다. 요즘 파이어족이라는 단어가 멋지게 들립니다. 돈에서 자유로워지고 일하지 않고도 사는 삶.
물론 이상적인 목표이지만 현실은 훨씬 복잡합니다. 지출은 늘고 자산은 줄고 노후는 길어진다. 경제적 독립만큼 중요한 건 심리적 자립과 유연성이다. 완전한 은퇴보다 유연한 노동이 더 현실적이다.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여러분도 언젠가는 은퇴를 맞이할 겁니다. 그게 50대든 60대든 말이죠. 중요한 건 단순히 출근 없는 삶을 꿈꾸는 것이 아니라 위기 상황에서도 꿋꿋이 설 수 있는 준비와 전략을 갖추는 겁니다. 출근하지 않는 자유도 좋지만 필요할 땐 당당히 일할 수 있는 체력과 마음가짐, 그리고 지속 가능한 수입원이야말로 진짜 파이어족의 핵심 아닐까요? 50세에 은퇴해서 매일 아침 커피 내려 마시고 여행 다니며 살고 싶다. 이 말, 요즘 중년층 사이에서 정말 많이 듣습니다. 누구나 직장 스트레스에 시달리다 보면 출근 없는 삶이 얼마나 달콤한지 상상하게 되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그 파이어족 FIRE, 퍼넨셜 인디펜던스, 리타이 얼리의 삶이 단순한 로망이나 유튜브 속 이야기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막연한 목표가 되기 시작했다는 점이에요. 이건 굉장히 위험한 흐름입니다. 오늘 이 칼럼에서는 실제로 63세에 다시 경비원 유니폼을 입게 된 한 파이어족 출신 남성의 사례를 중심으로 우리가 왜 조기 은퇴에 대해 더 신중해야 하는지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1. 경제적 독립, 생각보다 더 오래 걸린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있어요. 내가 자산 56억 정도 만들면 은퇴할 수 있겠지. 주식, 부동산으로 수익 나면 일 안 해도 살 수 있겠지. 하지만 이 자산 규모, 절대 안심할 수 있는 금액이 아닙니다. 현재 50세에 은퇴한다고 가정하면 적어도 40년 정도의 노후 기간을 커버해야 해요. 이건 하루 20만 원씩 쓰는 것도 아니고 최소한의 삶을 산다고 해도 엄청난 자금이 필요하다는 뜻이에요. 특히 물가 상승률이 무섭습니다. 34%만 올라가도 10년 후 생활비는 지금보다 3,050% 더 든다고 보셔야 돼요. 여기에 의료비, 부모님 요양, 자녀 지원 같은 불확실한 요소까지 고려하면요. 2. 출근 없는 자유가 아닌 선택 가능한 노동이 중요하다. 은퇴라고 하면 흔히 일하지 않는 삶을 상상합니다. 하지만 많은 은퇴자들이 말합니다. 할 일이 없으면 사람이 늙어요. 소득보다도 내가 어디에 소속돼 있다는 느낌이 중요해요. 바로 이 부분이 핵심입니다. 은퇴 이후의 삶에서 정말 필요한 건 돈이 없어도 괜찮은 삶이 아니라 원할 때 일할 수 있는 삶이에요. 그래서 저는 유연한 은퇴 또는 부분 은퇴를 강조합니다. 완전히 일을 그만두는 게 아니라 주 3일만 일하거나 시간제 근무를 하거나 온라인에서 재능을 나누는 활동을 하거나 혹은 퇴직 전에 자신만의 수입원을 만들어 놓는 것. 이런 식의 전략이야말로 훨씬 현실적이고 정신 건강에도 좋아요. 3. 불확실성은 은퇴의 본질입니다. 앞서 이야기했던 63세 경비원 이 씨. 그분도 은퇴 당시에는 정말 잘 준비했다고 생각했어요. 아파트 포함 자산 6억 원. 주식 투자로 연 4% 수익 기대. 국민연금은 65세부터 수령 예정. 그런데 막상 은퇴하고 보니 지출은 예상보다 많았고 주식은 하락했고 연금 수령 시점까지 버티기가 힘들었던 거예요. 이건 비단 이 씨만의 일이 아닙니다. 요즘 자산 가치 하락, 물가 상승, 금리 인상, 실손보험 축소 등으로 인해 수많은 조기 은퇴자들이 복귀를 고민하고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건 계획을 딱 맞게 짜는 게 아니라 버퍼를 두고 짜는 겁니다. 예상 은퇴 생활비의 12만 130%까지 잡기. 연금 외에 비상 수입 루트 마련하기. 금융위기나 자산 손실에도 35년 버틸 수 있는 현금 유동성 확보하기. 이게 진짜 전략입니다. 4. 실제 사례에서 배우는 3가지 핵심 교훈. 교훈 1. 조기 은퇴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다. 많은 분들이 은퇴를 골인으로 보지만 사실은 마라톤의 중간 지점이에요. 50세 은퇴자는 앞으로 3040년을 살아야 하거든요. 단지 회사를 그만뒀다고 끝이 아니라 그 이후가 더 중요하단 얘기입니다. 그러니 파이어족이 되더라도 그 이후 삶의 시나리오까지 준비해야 해요.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 어떤 활동을 할 건지, 인간관계는 어떻게 유지할 건지까지요. 교훈 2. 노후는 심리적 독립도 필요하다. 경제적 독립만큼 중요한 건 심리적 독립입니다. 일을 그만두면 사회적 역할이 사라지고 내가 누구인지 혼란스러워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은퇴 후 우울증, 무기력증이 꽤 흔합니다.
은퇴 전부터 나만의 역할을 찾는 게 중요합니다. 봉사활동, 온라인 클래스 개설, 마을 공동체 참여, 블로그나 유튜브 운영 등 돈이 되든 안 되든 나를 표현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야 해요. 교훈 3. 노후엔 현금 흐름이 왕이다. 자산이 많다고 안심하면 안 됩니다. 월세 수입, 배당, 공적연금, 부업 수입 등 지속 가능한 현금 흐름이 있어야 진짜 안정감을 느낍니다. 그리고 그 수입원이 분산되어 있어야 해요. 하나만 믿으면 무너졌을 때 대책이 없거든요. 5. 전문가가 추천하는 은퇴 설계 전략 5가지. 50세 은퇴보다 60세 전후 유연 은퇴 전략을 세워라. 급하게 파이어족이 되기보단 일단 반쯤 은퇴해보세요. 퇴직 전 반드시 현금 흐름 수입을 만들 것. 블로그 수익, 배당 투자, 부동산 임대, 시간제 부업 등. 최소 10년 이상의 생활비를 현금 혹은 안전자산으로 확보. 주식처럼 변동성이 큰 자산에만 의존하지 마세요. 연금은 무조건 3층 연금 구조로 만들기.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조합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노동 가능성을 끝까지 유지하라. 체력, 네트워크, 기술은 은퇴 이후에도 나를 지켜주는 무기입니다. 마무리하며 진짜 파이어족은 계획을 세우는 사람입니다. 은퇴란 말 그대로 직장을 그만두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은퇴란 삶을 내 방식대로 다시 설계하는 것입니다. 출근 없는 삶을 꿈꾸셨다면 그 자유의 대가가 무엇인지 제대로 계산해 보셔야 해요. 돈, 시간, 건강, 인간관계, 자기 존재감까지요. 파이어족이든 일반 은퇴든 중요한 건 예측 가능한 미래보다 준비된 마음과 전략입니다. 그러니 조급해하지 마세요. 당장 은퇴를 꿈꾸기보다 잘 준비된 은퇴를 향해 천천히 걸어가시는 것, 그게 진짜 멋진 인생 이막의 시작일지도 모릅니다.